떠돌아다니는 공부법 중엔 맹목적 필기 이전에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거나 하는, 제가 학생일 적에조차 당시의 공부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법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걸렀다는 거지 제가 막 판단력이 뛰어나서 자의로 그랬다는 건 아니죠. 다른 애들은 정신없이 필기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늘어놓긴 했지만 뭐 그리 특별할 건 없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칠판에 적어놔봐야 이해도 못하고 공책에 필기만 해봐야 그저 공책에 옮겨 쓰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니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하는 즉시 이해하고 노력하려는 공부가 필요하대나 어쨌대나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런 내용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만 저처럼 성적이 애매한 애들한테는 생각보다 잘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필기야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일일이 회초리 들고 돌아다니시니까 하긴 하는데 그걸로 복습을 철저히 하는지까지 살피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더 끌렸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초반엔 선생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반 1등인 반장을 포함한 다른 애들은 전부 머리 받고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한 몇몇 애들만 손에는 샤프 하나도 없으면서 고개를 빳빳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성격 급하신 몇몇 선생님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모아서 불러내셨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기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들은 대로 다른 애들처럼 그저 필기만 하기보단 일단 칠판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뒤로 저랑 같은 포지션을 취했던 애들은 전부 다 교실 앞으로 불려나갔어요. 그러곤 단순 필기 안 하는 걸 넘어선 회초리질을 당하고서야 들어올 수 있었죠. 물론 거기서조차 못 들어오고 계속 기합을 받아야 했던 애들도 있었어요. 불려나가서 혼이 났으면 그때라도 죄송하다고 말한 다음에 공책을 꺼내면 될 텐데 자기는 이 공부 방법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공책을 준비 안 했다는 애들이 그랬어요. 자기도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이 있단 걸 오늘 저한테 처음 들었으면서도요. 그걸 처음 보고 입 나불댔던 저조차도 과목별 공책을 다 따로 챙겨왔었거든요. 근데 언제 들었다고 그런 말을 떠드는진 몰라도 선생님은 그런 애들 말조차도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그딴 말도 안 되는 방법은 누가 퍼뜨린 거냐고 물어보셨고 걔는 당당한 표정으로 공책을 꺼내고 있던 저를 가리켰던 거죠. 그리고 저는 도매금으로 같이 걔 옆에 엎드려 뻗쳐야 했고요. 나중에 물어보니 자기는 정말로 제가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랬다더라고요. 그러거나 말았거나 방금 전에 선생님 회초리에 혼이 났는데 바로 이어서 엎드려 뻗치니까 정말로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은 이런 잡담은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저희를 몰아붙이셨어요. 어쨌거나 당시엔 애들 필기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너네들이 그렇게나 잘났으면 왜 성적 꼬라지는 그러냐며 어디서 되도 않는 걸 듣고 와서는 선생님 앞에서 개기는 건 내 수업 시간엔 공부하기 싫다는 의미냐며 그러셨죠. 꼭 너네처럼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그런 헛된 망상을 듣고 와서는 진실이냥 떠든다고요. 그런 듣기에만 그럴듯한 걸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실천하는 너네들도 나쁘지만 정말로 나쁜 건 애초에 그런 낭설들을 떠들고 다니는 너 같은 애들이라고. 너같이 사회암적인 존재들을 그냥 넘어가니까 이런 멍청한 것들도 덩달아 선동되는 거라면서 갑자기 화살을 저한테 돌리시더라고요. 처음엔 골고루 감당하던 체벌이 갑자기 저한테 집중해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따로 불려나올 때까지만 해도 억울하기 그지 없었는데 막상 선생님 잔소리를 좀 듣다 보니 제가 잘못한 게 체감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일단 멀쩡히 앉아있는 애들한테 그딴 말들을 떠들어댄 건 제가 맞으니까요.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있는 공책을 없다고까지 하면서 대들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게다가 선생님은 공책 안 가져왔다는 걔들 말은 또 철저히 믿으셨는지 확인하기도 귀찮았는지 걔네들 가방을 한번 확인해 볼 생각도 없는 것 같으셨어요. 평소엔 소지품 검사하면서 책상 서랍까지 싹싹 뒤지시던 분이요. 그렇게 사람 허리가 꺾이다 못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매질을 하셨어요. 보이기로는 아직 한참이나 매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옆에서 엎드려 뻗쳐있던 애들이 방해되어 있음한다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나마 순서를 바꿔 계속 혼내지는 않으셨지만 저랑 걔네들이 그 수업 시간에 자리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어요. 당연히 수업 시간 내내 자세 제대로 못한다고 걷어차여서 넘어지는 건 1도 아니었죠. 그 와중에도 꼭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저딴 꼴값을 떨어댄다는 말이 참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도 나름 공부 잘해보겠다고 시도했던 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쯤까지만 했으면 제가 영상으로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당시 저랑 걔네랑은 그렇게 첫 번부터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긴 했어요. 이번은 유독 저 선생님만 우리의 공부 방법을 이해 못 해주신 거다. TV에 나올 정도의 트렌디한 공부 방법이 틀릴 리가 없지 않느냐. 공부 방법이란 게 한 번 시도했다고 바로 효과가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 등등. 당시 우리를 합리화하는 말들이 쏟아지는 건 순식간이었죠. 방금 전까지 수업 시간 내내 체벌과 기압에 시달려 의자에 앉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당시엔 무슨 까마귀고기라도 구워 먹었는지 몸의 아픔 따위는 순식간에 잊혀졌었어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 다음 시간이었죠. 그 다음 시간에 아주 그냥 몸이 부서지도록 혼이 났다거나 한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그딴 활극은 그 정도까지만 하고 종료가 되었겠죠. 오히려 그 다음 시간 선생님은 우리를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렇다고 그 선생님이 수업에 열의가 없다거나 학생들 생활상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관심은 그전 시간 선생님보다 더 풍부하셨죠. 평소에도 학생들 말에 귀 기울인다고 평가받던 분이셨는데요. 오히려 그 선생님은 우리 의견을 지지해 주셨어요. 아마 그건 우리 태도 때문이었던 것 같았는데요. 일단 우리도 눈으로 보고 바로바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지만 그렇다고 필기 다 끝낸 애들처럼 막 늘어져 있던 건 또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필기 다 끝나고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하신 것 지울 때까지 정말 집중해서 칠판을 노려보고 있긴 했어요. 물론 지나고 생각해보니 공책에 필기하는 것보단 그게 더 편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던 선생님들이 몇몇 분 더 계셨죠. 최소한 공책에 필기하다가 침질질 흘려가며 졸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보단 첫 수업 시간 때 그 선생님처럼 우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고 몰아붙이는 분들이 더 많으셨죠. 그때 그 선생님을 포함해서요. 한동안은 우리 반 체벌과 기합은 우리가 도맡아 봤던 기간이 그때였어요. 막 우리 성적이 밑바닥을 깔아준다거나 하는 정도도 아니었지만 마치 전교 꼴찌나 매 시간마다 숙제를 안 해오던 것 마냥 취급받던 시기였죠. 당연히 수업 시간마다 불려나가 칠판 짚고 회초리에 혼나는 건 기본이었고 수업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단체로 복도로 쫓겨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연속으로 몇 번을 불려나가다 보니 담임 선생님 수업 시간이 되기도 전에 일단 교무실로 불려가는 게 먼저가 되더라고요. 이때 정말 걱정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은 농담으로라도 평판이 좋으신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렇다고 일과 성격이 딱 분리되는 것도 아니셨고 체벌도 되게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담임 선생님께 찍혔던 몇몇 애들은 1년 동안 버티면서 다니는 게 신기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담임 선생님께 방송으로 이름 불려서 교무실로 가는 길이다 보니 우리는 다들 각오를 다지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이대로 무너지진 말자거나 이런 역경을 이겨내야 성적이 올라간다거나 하는 그런 거요. 어쩌면 교무실엔 발도 못 붙여보고 어디 창고 같은 곳으로 끌려간다거나 아예 교무실 앞 복도에서 뒹굴러 다니며 기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어요. 일단 담임 선생님도 수업이 있으실 테니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진 못하실 테니까요. 그렇게 잔뜩 긴장을 하고 들어갔지만 막상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화가 나 있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딱히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 같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적당히 화내는 선생님들 시간엔 분위기를 따라가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 종류의 행동은 우리끼리도 말이 안 나왔던 건 아니지만 우리를 너무 혼내시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약간 반항하는 기분으로 좀 막 나가는 그런 기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담임 선생님의 이성적인 조언엔 뭔가 함정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고 선생님이 정말로 숨겨진 뜻이 있어서 우리한테 함정을 까는 과정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긴 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조언을 건네신 만큼 담임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우릴 방해하진 않으셨죠. 물론 그 과정에서 칠판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고개를 앞뒤로 흔들며 졸아버린 애 하나가 찝혀나가는 과정이 있긴 했지만 선생님은 걔 하나의 일탈로 보셨지 우릴 향한 눈빛이 딱히 변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공부 방법 관련한 우리의 기행이 끝난 건 모의고사 이후였죠. 모의고사라는 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나름 객관성이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네 성적까지 전교를 넘어서 전국 단위로 표시되다 보니 알아보기도 쉽고요. 거기서 칠판 노려보던 애들이 전부 싸잡혀 성적 공개가 된 거죠. 성적 결과요? 진짜 그렇게까지 화가 난 담임 선생님을 보는 것도 정말로 오래간만이었어요.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나름 가성비를 따지는 분이셔서 체벌도 막 회초리 부러지도록 휘두르고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셨거든요. 진짜 그때는 한 명한테 밀대자루가
2개도 넘게 부러져 나가도록 회초리를 휘두르셨어요. 안 부러지더라도 팔에 힘이 풀려 바닥에 퍼져 있는 애를 상대로 끝까지 체벌을 하실 정도였죠. 진짜 그날은 우리 반에서 전교 꼴찌를 했던 애도 그렇게까지 혼나진 않았었어요. 그때 칠판을 노려보며 공부한다고 설친 애들은 전부 기어서 자리로 돌아갔었어요. 하나같이 주번이나 반장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겨우 기어갈 정도였죠. 평소라면 그렇게까지 혼이 났으면 친구들의 동정어린 눈빛이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다들 그럴 줄 알았다 싶은 눈길들 뿐이었어요. 그날 담임 선생님이 어찌나 모질게 혼을 내셨는지 평소 칠판 노려보며 바로 이해하려는 우리의 공부법을 그렇게나 반대하며 혼내시던 분도 한동안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을 정도였어요. 물론 우리도 그때 막 손바닥을 혼나거나 하지는 않았던지라 수업 시간엔 정말 필사적으로 필기를 했기 때문이기도 했겠죠. 정말 당시에 결과로 증명해내지 못한 노력은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고요. 보상은 무슨 그에 대한 응징은 단순히 공부 못하는 애들의 비알바도 아니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의 신박한 개김성이 드러났던 게 이번 한 번만 그랬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겠죠. 아무리 당시 체벌이 심했다지만 제가 두툼한 일기장 몇 건을 체벌 관련 내용으로만 정리하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더 많은 체벌 기합 이야기는 다음 영상들에서 더 털어볼 테니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